요즘에 종부세 감면된다느니 양도세 감면된다느니 하면서 다시 부동산 투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자꾸 그런 발언하는 여당 의원들 정신 나갔죠? 그런 거 하면은 좀 표 좀 딸 것 같고 서민들 생각해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 다른 의견 내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 당도 많이 빠져나오고 다른 당으로 많이 이전하시고 그러더만 지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집값이 너무 높은 거죠. 다주택 투기꾼들이 너무 많이 가져갔고 그러니까 그들이 집을 내놓도록 만들고 그것도 싼 가격에 내놓도록 만들어야지 차익을 덜 가져가게 만들어야지 최대한 그래야지 민생이 안정이 되는 건데 뭐 대출을 더 내주겠다더니 집 산 사람들은 힘드니까 세금을 깎아주겠다느니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막 되게 최근에 다시 살아날 것처럼 언론에서 선동하고 있지만 막상 그렇진 않죠. 보면 어때요? 대출 늘려주고 세금 깎아준대요. 회의하면 그럴 거예요 라고 했는데 막상 회의 내용은 뭐예요? 재산세 조정한다. 1주택자 한해서. 종부세는 후순이다. 이것도 1주택자도 1주택자라고 무조건 들어가지 말고 실거주에 한해서 해야 된다. 재산세 조정할 거다. 어떻게 조정한다는지는 이야기 안 나왔어요. 감면 기준 이런 거는 1주택 실거주에 한해서 감면 기준 높이겠다. 요 정도까진 괜찮은데 그냥 감면 기준 높이겠다. 이런 거는 안 될 이야기죠. 그리고 종부세 이야기 나왔지만 후순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겠다. 뭔진 정확히 안 나왔어요. 근데 임대사업자 혜택 중에서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핵심이 요거 두 가지죠. 그런데 솔직히 얘는 그닥 건들 필요 없다. 시세 차익 많이 남기는데요. 그래도 그닥 건들 필요 없다. 다만 얘는 건드려줘야 되겠죠. 얘는 왜 건들 필요 없어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에게 팔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죠. 그런데 종부세 합산 배제가 없어져 버린다.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는 할 필요도 없죠. 안 사요. 다주택자인데 종부세 합산 배제돼서 종부세 엄청 나오게 생겼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된다고 이 사람은 팔고 싶지만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고 팔려면 이 혜택을 못 받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딴 거 다 빼고 종부세 합산 배제만 없애겠다. 요것만 해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충분하다는 거죠. 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죠. 임대사업자 특혜는 원래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전 정부 탓이다 라고 실드를 쳐줄 수가 없는 부분이다. 왜냐면은 3호 이상 보유 5년 이상 임대 뭐 이런 거는 단기 4년 장기 8년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요건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시가 3억 이하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경우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시 뭐 소득세 법인세 감면 장특공제 요건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주고 5년 이상 임대 뭐 공시가 6억 이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 8년 임대 시 합산 배제다. 건강보험료 완화. 근데 뭐 이런 것들 다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뭐예요?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해준다. 다른 것보다 3주택에서 1주택으로 바꾸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종부세 합산 배제를 5년에서 8년으로 늘린 것은 오히려 강화지만 문제는 3주택에서 1주택만 해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그리고 8년 임대를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사업자 매물이 확 나오진 않는다.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말소해도 지금까지 한 데에 대해서는 과징하지는 않겠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상 이미 말소하고 팔 사람들은 팔았을 테고 그게 아니라면 6월 이후에나 나오겠다. 종부세가 올랐으니까 양도세 비싸지는데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죠. 내년부터 종부세 합산 배제 하겠다. 당장 지금은 6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얘기 나오면은 올해 아마 말소가 굉장히 많이 되겠죠. 140만호가 종부세 면제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50만호 중에서 140만호가 종부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매물을 안 넣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부분을 거기를 손보면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어떤 주택들을 많이 샀냐? 소형주택. 10채 중 4채를 임대사업자가 쓸어 담았다. 즉 공급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어가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서울 작은 주택 1인 가구용 뭐 이런 것들 50% 이상이 임대사업자 소유가 된다. 소형 주택이 매물이 없으니까 1인 가구도 어쩔 수 없이 좀 큰 주택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큰 주택의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특혜 폐지가 답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어쩌면 이게 답일 수도 있겠지만 임대사업자를 놓고서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도 몇 가지만 뽑아보자면 임대차 3법이 신규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해놔야 돼요? 지금 재계약까지는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임차에 대해서 임대차 3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임대사업자는 폐지해도 무방하죠. 다만 지금은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양극화된다라고 하는데 재계약해가지고 5% 이내로 올린 것들은 거래 등록도 안 해요. 지금 신규인데도 낮게 거래돼서 등록되는 것들 다 임대사업자 매물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 안 하죠. 임대사업자 때문에 떴다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임대사업자 무조건 안 좋은 여론 만들어야 되니까. 특혜 폐지하려면은 이런 것을 미리 갖춰놔야 된다. 적어도 6월 이후 전월세 신고제 이후에 고려를 해봐야 되는 일이고, 그 전에 신규에 있어서도 5% 상한선이라든가 표준 임대료 이런 것들 정해놓고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맞더라. 그래서 임대사업자 얘기 하도 많으니까 정부에서도 뭐 잘못했다 느껴가지고 지금 계속 바꾸고 있죠. 9.13 대책 때 뭐 했어요? 종부세 과세하고 양도세 중과하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새로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 그러니까 아까 150만 호 중에서 140만 호가 종부세 안 내는 주택이라고 그랬죠. 대부분은 9.13 대책 이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잘 안 하더라. 왜? 이거 두 개가 빠졌는데 왜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이전에 등록해 놓은 것들이겠죠. 사실상 임대사업자가 더 늘어나지 못하게 일단 9.13 때 막았죠. 그리고 7.10 때 단기 임대 및 임대사업자 폐지, 그리고 자동 말소 연장 안 된다. 자발적인 등록 말소 허용. 너네가 알아서 팔고 싶으면 말소하고 팔아라. 말소 시즌까지는 혜택 주겠다. 그러니까 나온다면 올해 6월 이후 양도세 중과가 10%포인트 늘어나는데요. 그거보다 이번에 일단 종부세를 넘겨야지 당장 파산을 면하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는 소득이에요. 소득. 팔기 전까지 내 돈이 아니죠. 근데 말소해놓고서 6월 이전에 팔려고 해봐라.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종부세는 그대로 중과되고. 그러면 망하니까 6월 이후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한 2, 3년 남은 사람들, 한 2, 3년 더 버텨보지. 정권 바뀔 건데 이번까지는 괜찮은데 다음부터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올해부터 내년 6월까지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때 말소하고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물론 많은 비판을 맞을 겁니다. 이거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처음부터 임대사업자를 잘못했으니까 혜택 준다고 해서 등록한 사람들 가지고 이제 와서 바꿔서 우리한테 왜 피해 주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말 믿고 했는데 말 바꾸는 입장이니까. 다만 하게 된다면 뭘 해야 된다? 종부세. 자, 거기다가 공시가격 올라갑니다. 종부세 만약 합산 배제 된다면 아작이 나는 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다주택자들 어떻게 되느냐? 오세훈 시장님이 이야기했죠. 재건축 외에 이야기한 거 공시가격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조정하겠다 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변동시켜줬습니다. 이의 신청 받아서. 얼마나? 19.05%. 19%대에서 소폭 수정한 거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바꿔달라고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전국 지금 49,600건으로 늘었죠. 서울은 줄었죠. 오히려. 어디가 많이 늘었어요? 공시가격 엄청나게 많이 오른 세종, 경기, 막판에 띄운 부산, 최근 인천, 대구 이런 데들에서 많이 이의 신청을 했더라. 그리고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발표 나왔죠? 여기까지 심의했는데 그래도 19.05%. 거의 안 해줄 거야. 전체 중에서 이의 신청 49,600호 중에서 우리가 받아준 건 5% 뿐이다. 나머지는 그대로 갈 거다. 이의 있으면 해라. 6월까지는 기회를 줄게. 했지만 거의 안 해줬다라는 거는 너네가 여기서 더 이의 신청해가지고 공시가격 깎으려면은 합당한 이유를 들고 와라. 공시가격 거의 안 깎아주겠다. 이런 느낌이죠. 종부세 아까 깎아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종부세는 뒤로 밀었고 공시가격 안 깎아줬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종부세 개편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공시가격은 일단 건들면 안 되고 종부세를 건들더라도 어느 쪽으로 건들 것이냐. 1가구 1주택 실거주에 한해서 종부세는 건드려주고 다주택에 대해서는 안 건들면 되죠.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잘못 건들면은 다주택도 다 영향가서 다주택 종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한 보유세로 인해서 다주택 매물이 나오도록 만들겠다, 이게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건들 가능성은 적고 종부세를 건들더라도 다주택은 냅둘 것이다. 다주택은 세게 때려야죠. 당연히. 전문가는 작자들 또 뭐라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행하다 보니 무슨 부작용.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걸 지적해야지. 이걸 지적하고 있으면 돼요? 요거 자체 오를 때 돈이 그만큼 풀렸다, 유동성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운운했어요? 화폐 가치 하락.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집값이 2배 오르면 종부세도 2배 올리면 되죠. 화폐 가치 하락이 그만큼 됐다는 건데,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지들한테 유리한 거는 갖다 쓰고 불리한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득이 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세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집값이 오른 것은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안 풀렸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누가 사요? 집을. 가게들이 사는 거죠. 기업들이 사는 게 아니라. 가계 유동성이 얼마나 늘었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가계 가처분 소득이고,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 집값이 그렇게 오른 것이 비정상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동성 창세고 화폐가치 하락 이야기하면서 막상 세금 내는 건 화폐가치 하락 왜 얘기 안 하냐. 모순 부작용 아니죠. 크게 오른 상황에서 당연히 세금 올려야 돼요. 그래야 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뭐라 그래요? 11월까지 논의할 것이다. 해봤자 1주택인데 다주택자들은 해당 안 되겠죠? 없진 않겠지만 현재로서 후순위 중점까지 아니다. 즉 이번에 종부세 얘기 없다 그랬는데 한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민주당이라고 썼죠. 민주당에서 한 사람의 의견이 11월에 종부세 검토를 하려고 한다.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뭐 민주당 의견이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런 의견을 냈다. 민주당 당론 자체는 그 전에도 계속 띄웠지만 사실은 정부 자체에서 그렇게 때리고 있는데 여기서 정부랑 갈라서느냐 안 갈라서느냐 차이죠. 완화해주겠다 이런 당론이 아닌데 한두 명 의견 가지고 당론처럼 만들어버리죠. 누군 또 5월이라고 그래요. 이거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종부세를 감면해주겠다는 희망을 주면은 집을 안 팔고 사람들이 버티거든. 지금 왜 4월 말이고 5월 다 돼가는데 왜 버티고 있어요? 원래 4월쯤에 매물 나와야 되는데 이번 달 초부터 계속 감면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버티고 있고 지금 언론이 원하는 대로 딱 흘러가고 있다.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매물 안 나오게 만들어 놓고서 그러면 집값 하락 안 나오죠. 그리고서 나중에 감면 없었다 하더라도 언론들은 피해가요. 내용 안 봤냐? 제목은 이렇게 썼지만 이 사람만 얘기한 거였다. 버티면은 광명이 오느냐? 지금 이번 최근에 징여도 엄청나게 늘어난 거 봤죠? 광명이 와요? 안 오죠.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 얼마나 줄었어요? 0.03%포인트 감면 거의 안 해줄 거다. 특히 다주택의 경우는 기대도 하지 말아라. 결론 자 다주택 매망이에요? 자 일단은 법인 그 전에 이야기했던 신탁 다 막혔고 증여도 강화했죠. 그리고 할 만큼 다 했다. 증여도 할 사람들은 10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여 되겠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임대 사업자 매물 안 내놓고 버텨주면 가능한데 여기서 혜택 축소가 들어간다. 근데 다른 건 둘째치고 여기서 종부세 합산가세가 사라지게 되면 매물 쏟아져 나올 것이다. 6월 이후에. 결국에 공시가격 종부세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지금 몇몇 의원들 이야기 가지고 종부세 완화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죠. 언론이 그렇게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 이야기했지만 0.03%포인트 떨어졌어요. 한 번 수정해줬으면 두 번째는 크게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나오고 임대사업자들도 지금 혜택 축소 위험에 빠져있다. 조만간 말소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 실거주 없이 엄청 많이 사놨던 다주택 투기꾼들이 작살나게 될 것이다.